자, 미국의 물가 CPI가요, 9월 달에 어제 발표가 됐는데 3.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높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이 상황에서 동결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 월가가 중심이 되어서 미국의 상업적 언론까지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고, 지난 8월 달과 똑같은 3.7이니까 예상보다 좀 높지만은 다음 달 금리 동결하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다음 달에 동결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장기간 오래 간다라는 부분은 이제 고금리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어제 3.7% 오른 걸 가지고 긴축 종료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요 그냥 사구려 삼류 언론들의 찌라시 같은 수준의 보도예요. 자, 미국에서는 2%라는 물가가 성경에 적힌 게 아니니까 이제 높은 물가를 그냥 인정하자. 그래서 너무 그렇게 2% 물가를 만든다고 고금리를 하고 유지하고 또 더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리 잡으려다가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인플레 잡겠다고 저렇게 금리를 1년 반 동안 올려놓고 이제 와가지고 꼴대를 옮겨서 목표를 갖다가 이제 높게 설정하자. 이러면 높은 물가를 이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플레를 못 잡고 방치할 경우에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는 그런 논란까지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저렇게 미국의 연준이 하루는 말을 이렇게 했다가 하루는 저렇게 했다라는 걸 들으면 미국 연준이라는 기관도 참으로 허접하구나. 이스라엘 전쟁이 나니까 갑자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고 연준에 관련되는 주요 인사들이 며칠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스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을 갑자기 선호하는 형태로 이 미국 국채를 살라고 하니까 연준의 금리가 올라가다가 한 며칠 그러더만은 이제 연준의 국채가 다시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갑자기 연준 국채를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사더만은 며칠간 그래서 연준의 10년물짜리 장기 미국 국채 금리가 4.85, 4.9까지 가다가 다시 4.65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며칠 만에 또 사람들이 어떻든 저 전쟁은 수습되겠지 이러면서 미국 국채를 또 안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기물 국채 경매가 부진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국채를 안 사니까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 미국에서 있었던 장기물 국채 금리 경매에서 수요가 부진한 게 드러나서 그래서 이제 국채를 가진 사람들이 안 사고 국채를 오히려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 국채를 팔아먹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지금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시중에 국채가 쏟아져 나오는데 한 3일 반짝 하다가 다시 지금 국채가 안 팔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시장의 큰 손들이 다 빠져버려서 10년물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4.7%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2년물짜리는 무려 5.1%. 여기에 미국의 지금 CPI도 지금 높게 나왔고 그래서 한 3일 미국 주식시장이 반짝하다가 다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닷새 만에 미국의 정시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쪽으로 또 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 그저께 나온 이 생산자 물가 지수 PPI라는 것도 지금 예상을 웃도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0.5% 상승했어요. 그래서 0.3%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왔고 전년 대비는 2.2%로 5개월 만에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PPI, CPI 등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지금 물가가 내려간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국채 금리는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반짝 몰렸던 국채에 대한 수요가 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또 반짝하던 미국의 정시가 닷새 만에 또 내려가고 있어요. 자, 미국의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금리가 8%에 근접해요. 내가 8% 갈 거라 했죠. 그래서 이 너무 금리가 높은 데다가 이제 사람들이 집을 안 파니까 재고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주택시장에 아예 거래가 마비되어서 미국 주택시장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저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도 확고한 자신이 없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미국의 국채를 많이 살 거다. 이걸 알면서도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자, 이자 안 올린다 했는데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또 흔들릴 거예요. 자, 지금 저 전쟁 양상이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전쟁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고유가를 바라고 감산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란, 사우디, 러시아. 그러면 이 세 나라가 기본적으로 나머지 오펙 국가를 끌고 가면서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감산을 더 강화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원하는 서방을 연미긴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서방의 경제를 내년까지 어렵게 몰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석유 감산이 더 심해질 거고 고유가는요 더 되겠죠. 그러면 고물가가 되어서 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갖다가 결국은 또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또 오판을 했다는 겁니다. 안 하니만 못한 말을 했죠. 좀 지켜보다가 언급을 해도 될 일을요. 진짜로 심각한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바닥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소비자들, 한국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이 저축이 바닥이 나고 그 다음에 신용이 바닥이 나면서 수요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 몇 달 사이에 전 세계의 광범위한 수요 부족을 가지고 올 거다. 뭔 돈으로 계속 사겠어요? 지갑을 닫는다는 거예요. 고물가는 심해지고 고금리가 심해져서 실제 쓸 돈이 없고 빚의 압박이 더 강화되는데 수요가 늘어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온다. 또 지금 중동발 석유 감산과 고유가는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중동발 오일 쇼크가 결정적으로 기여했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전쟁이었죠. 지금 똑같은 양상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나 미국의 언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생각을 해야죠.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